한 주간 쌓여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챔피언 상담소 오픈했습니다.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이 쌓여 있으실 겁니다. 요즘 장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좀 잘 안 갑니다. 그죠?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내 종목이 좀 소외당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이제 대형주의 시장의 흐름이 좀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내 종목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움직이기 전에 추가 매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뭐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손절해야 될지, 또 손절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되게 고민되시죠?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 문자는 잘 상담 안 하죠. 전화가 메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방송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거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됩니다. 올라갑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당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상담 안 합니다.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투자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하셔가지고 많이들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기 앞서가지고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미국장이 조금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금요일 0.32% 정도 이렇게 미국장 다우존스가 올라가게 되면서 잘 가는 모습이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장 투자하면 안 된다, 미국장에 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장은 힘이 없고 미국장은 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미국 가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국에도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좀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미국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잘 잡은 사람들은 수익이 날 것이고 미국장 저렇게 올라갈 때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잡으신다면은 역시나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시장이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우존스 자체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0.32%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잘 치고 올라가고 있죠. 사상 최고치 언저리에서 지금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 500이라던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독일, 그러니까 유럽권의 상승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유럽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유럽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벌써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전반적인 시장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가지고 망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파산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또는 터지려고 했던 가계부채가 안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가지고 즉각적인 어떤 진짜 기막힌 효과가 생길 것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일단 사람들이 이제 너무 큰 기대부터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경계해야 되긴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유럽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요인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진행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고, 한다 하더라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 여름을 조금 이렇게 좀 강하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요. 미국 경제가 좋으면 사실 우리나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시면은 갑자기 흑자가 잘 나던 기업이 올 이번 분기부터 해가지고 또는 지난 분기부터 해가지고 적자로 돌아섰거나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의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은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야지 하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실적이 실제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기대감 하나만으로 굉장히 올라온 반도체 장비 업종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돈이 또 빠져나가게 되면은 다시 다른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돌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는 순서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종목만 특정 기업들만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소외당하는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는 이제 2차 전지였고 올해는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로봇 관련주도 잠깐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뭐 조선주가 올라오기도 하고 약간씩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빠져내려가게 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또 움직일 만한 테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우상향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게 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또는 게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돈다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돈이 돌 때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돈이 도는 장세를 순환매 테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순환매 장세라든가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고가에 올라온 종목을 잡게 된다면은 그거 이제 지는 해를 잡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가에 잡으시면은 고가 매매라는 걸 해야 됩니다. 짧게 대응을 잡고 손절자리 잡아놓고 올라올 때 반등 나갈 때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바닥에 있지만은 실적은 좋은 기업들 그리고 올라갈 테마가 충분히 있고 끼도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뭐 물론 그 다음 순서가 이 종목이 된다.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이 무조건 그 다음 순서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 순서가 되었든 다다음이 되었든 다다다음이 되었든 어쨌든 순서가 돌아왔을 때 내 종목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잡아놔야 선취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바로 다음 테마를 잡아놓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그게 뭐가 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금 맞추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저점에 내려와 있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잡아놓고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테마에 엮일 만한 기업인가? 아닌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내가 혹여나 고가에 잘못 샀다라고 한다면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가에 잡으시면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나 저가에 내려왔다고 해서 저가라는 게 이제 제가 말하는 저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저가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주가가 내가 고점 대비 또는 내가 매수한 거 대비 한 10% 20% 빠졌으니까는 이거 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바닥도 안 잡았는데 추가 매수를 덜컥 해버리시거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런 거를 확실하게 아니다 좀 더 지켜보고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추가 매수를 이렇게 허투루 해가지고 기회를 날리는 그런 경향들을 조금 제가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 고민이 있다면 사실 종목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분들이 좀 전화를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은 종목 개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안 벌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죠? 분산이 된다는 거죠. 내 돈이 자꾸 분산이 되면 될수록 한 종목에 들어가는 돈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사실 종목 개수를 빨리 줄여버리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몇 개까지 줄이는가? 5개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5개, 적게는 한 2~3개만 들고 가면 되고 제일 좋은 건 한 종목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한 종목을 들고 가려면 비중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도 들으셔야 되고 종목이 많은 분들은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내가 종목이 10개다. 10번 전화해야지 뭐합니까? 그러니까 한 종목 전화하고 난 다음에 됐다 나 상담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10개가 있다면 10번 전화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특히나 처치곤란이면 방치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최악인 게 방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짜셔가지고 대응을 하셔라.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이어서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담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를 또 안내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 송도로 갈 겁니다. 송도가 지금 뭐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지역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투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송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제 강연에서는 주식만 이야기하지 않고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오후 1시에 오셔서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듣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원주도 갈 겁니다. 원주는 내일 갑니다. 원주는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가 시티호텔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역시나 시장 전망과 투자에 대한 어떤 기초들을 좀 배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삭 엔지니어링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1,740원이요. 20%. 네, 비중이요? 20%요. 산지 얼마 안 됐네요. 네네네, 어제 샀어요. 네. 뭐 일단 이 매수 포인트 자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N자 반등을 노리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단기 슈팅이라든가 단기 급등이 나오거나 단기 움직임이 나올 때 바로 수익을 청산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렇게 뭐 시가 라인에서 샀다거나 했다면 오늘 어제 중간에 뭐 13%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중간에 그냥 처리하고 치워버렸으면 끝나는 매매예요. 원래는. 근데 이걸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시세 한번 나왔을 때를 노리고 투자하는 것이 N자 반등 매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중장기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N자 반등 매매는 이제 넘어간 거죠.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중장기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사실 얘는 이제 스윙 투자라고 바뀌어 버리는 건데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N자 반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계속 올라가서 뭐 지구 끝까지 올라가서 우주 끝까지 올라가지고 뭐 하늘 뚫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N자 상승 쭉쭉쭉이 아니잖아요. N자 반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 반등이라는 것은 잠깐 반등이 나오고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N자 반등이라고 부르지 N자 상승 쭉쭉쭉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N자 반등에 잘 잡아놓고도 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잡으셨다 하더라도 수익을 챙기면 될 것을 안 챙기다 보니까 괜한 스윙 투자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수익 챙기면 나가면 되는데 얘가 이거 지금 여기서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5,000원까지 내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40% 챙겨야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는 이 13%라든지 뭐 10%라든지 이런 수익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스윙 투자로 바뀌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투자를 잘 진입한 의미가 좀 이렇게 퇴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반등 이후에는 좀 빠져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스윙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물릴 것도 예상을 해서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N자 반등은 거기서 반등 나갈 거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지만은 스윙 투자는 우여곡절이 있다면 우리 왜 스윙이라는 거 자체가 영어로 보면 근해거든요. 근해. 근해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잖아요. 아니요. 그죠? 네네. 근해에 앉아 있으면 다리를 앞으로 밀었다가 다리를 뒤로 당겼다가 하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움직여줘야지 근해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이제 스윙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주가가 내려간다고 가만히 있는 게 또 아니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줘야 될 것이고 올라가면은 비중을 줄여가지고 수익을 챙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박자를 이제 잘 타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사셨다면 어제 그냥 팔고 치워버렸으면 그냥 깔끔한 문제가 됐을 것을 괜한 이제 일을 키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업은 나쁘진 않아서 스윙 투자라고 하죠. 가져가는 것은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빠진다면 그냥 10,000원까지 내려가거나 또는 한 9,500원까지 밀린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 이용해가지고 그냥 매수가 비중을 좀 이렇게 키워버리는 것이 낫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네. 시청자님한테는 기회가 조금 남아 있는 게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의료 로봇이라든가 또는 그냥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요즘 로봇 관련주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서 튀어 올라와 준다면 13,000원부터 14,000원 사이쯤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빨리 치워버리면 N자 반등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괜히 가져가면서 뭐 추가 매수를 어디 할까 물려가지고 내가 손실이 몇 프로인데 이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잘 들어갔으면 일 키우지 마시고 빨리 나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감사합니다. 만약에 월요일 장이라든가 다음 주 장에 13,000원 정도 이상 정도 이렇게 또는 12,800원부터 13,000원 정도 사이쯤 올라오게 된다면은 분할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챙겨내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수익률을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릴 거 각오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 9,500원대에서 뭐 9,000원대 가깝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 전략을 시청자님이 잘 저울질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 게임 주고요. 네, 23,500원에 10%요. 23,500원에 10%. 10%.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별로 좋은 게임 관련주가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를 투자할 거면 게임 회사를 투자해라. 카카오 게임즈는 이름이 게임즈라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지만 유통업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의점과 같은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뭐 자체 개발하는 게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사실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게임 새로 만들었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광고를 하지? 이 사람들이 내 게임하면 참 재밌어 할 것 같은데 게임 해야지 매출이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게임하게 만들까 하고 고민하는 게임 회사들이 카카오 게임즈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우리 카카오 게임즈를 런칭을 할게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유통을 좀 시켜주세요 하면은 카카오톡에서 광고를 다 해주니까 어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현진 게임즈 해가지고 문현진 게임즈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 뭐 가입을 하세요, 뭐 아이디랑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그렇게 가입하세요 안 하고 카카오톡으로 시작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라는 기업이 카카오라는 것을 이용해서 게임 산업에 뛰어든 건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기대해봐야 되는 것은 게임 신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신문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게임사들이 지금은 이제 영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 비용을 줄이게 되면 흑자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게임 회사들이 흑자 전환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이 나쁜 기업인가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실적을 그래도 뭐 줄어들긴 했었어도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게임을 개발해갖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유통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게임 그냥 여러 가지가 이것저것 많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사실 나쁘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게임 관련주가 급등 나올 때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유통업체가 아니라 게임업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카오 게임즈를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업체니까는 게임주 올라갈 때 같이 가겠지 하는데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무슨 테마로 알고 사셨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절대. 게임 관련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게임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게임 관련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이번에 신작이 올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될 것이고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야 얘가 게임 관련주 많이 나오고 요즘 게임 정말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통업체도 돈 많이 버는 거 아닌가 하고 딱 봤더니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템포 늦게 올라갈 텐데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면은 조건이 뭐냐면 게임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게임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가 움직여야 되는데 NC가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요거 올라오다가 빠지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NC도 슬슬 여기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필요하고 새로운 게임 대장주들이 나와야 되는데 게임 대장이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이제 뭐 펄어비스 이 종목도 지금은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요즘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넷마블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야 얘는 뒤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아마 조금 늦게 수익이 나거나 늦게 탈출되거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하세요. 이거는 잘못 투자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뭐 싸니까 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자리가 싸다라고 하기엔 아직까지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지켜보다가 지금 게임 관련주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이 분위기가 이어져 나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도 탈출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겠고요. 게임 관련주의 그 분위기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냅두되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게임 관련주 가는데 왜 이거 안 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화두에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게임 관련주 가더라도 얘는 안 간다, 천천히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져가시면은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수익 챙겨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에이직 랜드요. 에이징 랜드요. 네, 몇 숟가락 비중이요? 6만 3천 원에 10%요. 63,000원에 10%요. 네. 네. 일단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아, 예, 그것이 좀 전망이 좀 좋다고 TV에서 나와서, 알겠습니다. 네, 전망이 좋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청자님이 저보다 이렇게 뭐 인생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맞아 떨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들어봤던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들 중에서. 그런데 이제 사고 보니까. 아니요, 사고 보니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네,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그냥 뭐 질타라는 네. 것도 아니고 뭐라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도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속을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네, 분명 그러니까요. 아실 거라는 거예요.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 그냥 방송만 틀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방송만 틀면은 뭐 홈쇼핑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보험사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뭐 부동산에서도 이야기하고 전망을 어느 뭐나 다 전망 좋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자녀가 학교 갈 때도 무슨 과가 좋을까 하면 여기가 전망 좋다는데 갔더니 안 좋고 저기가 좋다는데 안 좋고 우리 그런 일들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살다 보면 그죠? 그 네. 뭐냐면 전망이 좋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요. 그냥 앞을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이 반도체를 하고 있고 뭐 실적이 좋고 하니까 전망 좋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변수 없을 때 이야기인 거죠. 그죠? 변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다면은 시청자님도 아마 지금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신다면은 아마 시청자님도 매년 한 50%씩 수익 내가지고 평생 돈 벌어가지고 워렌 버핏하고 친구할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버실 겁니다. 전망 좋으시네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V에서 말하는 전망은요. 그냥 덕담이에요. 덕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덕담해 주는 겁니다. 이 기업 아이고 전망 좋은 기업입니다 하고 덕담해 주는 거 우리 명절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망이 진짜 좋은가 안 좋은가는 내가 두들겨 봐야 돼요. 그냥 TV에서 좋다고 하니까는 그냥 전망이 좋아서 사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도 분명 알고 계시는 깨달은 바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나를 너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연륜과 나의 경험들 이런 걸 다 그냥 내려놓고 완전히 백지 상태로 자꾸 주식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세상에 그렇게 전망이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지가 사지 뭐 한다고 우리한테 뭐 TV에서 좋다고 합니까? 그렇게 개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죠? 그 뭐 그런 걸 개념을 잡고 생각하시면은 사고 나니까 비싸요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에이징랜드라고 하는 이 기업이 전망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2,500개 기업 중에서 전망이 나쁜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전망 나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려고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업만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전망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면 되겠고 지금 에이징랜드가 전망은 좋긴 한데 지금 현재 가격이 6만 원대에 와 있는 이 가격이 비싼가 싼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전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비싸면 우리가 사기가 좀 꺼려지는 거고 전망이 좋은데 싸면은 사볼까가 되는 게 우리의 투자의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비싸도 전망 좋다는 소리가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잘못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지금 현재 자리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상장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작년 11월 상장될 때에도 이미 고가 논란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상향을 해주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와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시세를 좀 내주고 있는 것뿐인 거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이제 지금 반도체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조금 이렇게 주춤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에 돈 빠져나오게 되면 얘는 이제 실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은 아니 돈 잘 벌고 전망 좋은데 왜 주가가 자꾸 빠지죠라고 하는데 전망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비싸면 내려가는 거고 싼 기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비싼지 안 싼지를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수하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은 지금 사신 거고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싼가 비싼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아이고 싼 게 맞는갑다 하고 좋아할 텐데 여기서 저점 깨고 내려가면 아이고 비싼갑다 하고 손절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규 상장들을 제가 사지 마라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신규 상장들을 사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아, 전망 좋다는 이야기에 속으셔가지고 신규 상장주를 그냥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응 전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점 깨면은 손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52,000원대가 무너진다면은 손실이 좀 나겠지만 손절하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 저기서 손절하기 싫다면 다음 반등을 기다려가지고 다음 반등 때 탈출하시는 게 맞는데 그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실력이 있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2,000원대가 무너지면은 그냥 손절하시는 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제일 낫다 생각이 들고요.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좀 나가준다면은 63,000원 지금 본전이거든요. 63,000원짜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로 올라왔을 때 좀 더 치고 간다면은 65,000원을 넘어가는 형태가 나오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데 그거는 시청자님이 욕심낼 만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3,000원까지 반등 나오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본전 정리 아니면 52,000원 정리를 제안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안 될까요? 하나씩만 추천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뭐라고요? 저기 수고하십니다. 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 수고가 많으시다고. 아,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사모식품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뭔가 했네요. 네, 자, 뭐 어떤 종목이 궁금할까요? LMF요. L, LMF. LNF 네, 매수 가능 비중이요? 23만 원에다가 10%요. 23만 원에 10%요? 네. 이거 너무 힘들어. 수익 났다가 그냥 막 원래 그래요. 수익 난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수익 난 적이 없습니다. 수익은 났다가가 아니에요. 수익을 내야지 나는 거지. 났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나야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꿈에서 아이돌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거든요. 아이돌하고 결혼을 했나요, 그럼 제가? 어제 꿈 꿨어요. 밤에 너무 생생해요,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아이돌하고 결혼한 사람인 겁니까? 꿈꾼 거지. 그러니까 주식도요. 수익이 났을 때 그 잠깐 보고 난 다음에 안 팔았으면요,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던 꿈을 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데 안 눌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난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났다가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반등이 나갈 때 본전이 아닐 때 이렇게 막 반등 나가려고 할 때 여기 이만큼 올라올 때 아, 내가 그래도 수익을 냈던 사람인데 이 정도에 팔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거는 내 마인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물리는 일이 LNF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평생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물리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기억해야 되는 마인드는 나는 수익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으로서의 대응을 최대한 잘하자. 그러니까 지난번 반등 때 빨리 탈출하고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탈출하기가 싫죠. 왜냐하면 내가 수익을 봤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팔기가 억울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탈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이 난 적이 있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2차 전지 가장 붐이었을 때 사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돈을 못 벌어요, 원래. 2차 전지 붐에 샀다라고 하면 단기 반등 빨리 노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방금 상담했던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금 반도체 붐이잖아요. 그죠? 그 반도체 관련주 사신 분들은 빨리 단기 반등 나올 때 빨리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도 아마 시청자님처럼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제가 수익이 났었는데 물렸어요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분위기 속에서 팔아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제라는 그 미덕을 보여주는 사람들 정말 멋있고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그거는 전문가 뭐 주식 전문가와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남들이 다 간다고 하지만 난 팔았어요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저는 두 손 모아서 진짜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심지를 갖고 있는 거고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붐에 들어가게 되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붐에 들어가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뜰 때 들어가야 되는데 해가 질 때 들어갔으니까는 결국은 물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2차 전지가 지금 아예 바로 여기서 끝나거나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때 그래도 잘 나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힘이라던가 끼가 아직 좀 남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대장 중에서는 지금 얘가 대장은 아니고 대장은 에코프로잖아요. 그죠? 네. 이 에코프로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질질질질 빠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LNF 같은 경우도 질질질질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실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청자님. TV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어요. 예, TV 보면 제가 실적을 띄워놨는데 어때요? 실적이 안 좋다고. 안 좋죠. 그냥 눈으로 보면 또 어때요? 그냥 진짜 숫자는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재무제표를 뭐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거 제가 돈 벌고 안 벌고는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거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띡 돼 있는 거? 마이너스. 네, 적자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적자도 그냥 한두 푼이 아니에요. 2천억씩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났다고.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지금 시청자님이 장기 투자하겠다고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걸 빨리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 보고 내가 수익을 봤었으니까 그때 수익만큼 챙겨 나와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손실 나더라도 나와야 된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마음가짐을 좀 바꿔라 매수가라도 이거예요. 올까요? 잘못된 투자를 그게 하셨으니까. 궁금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매수가라도 올까요? 궁금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아예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손실 날 가능성을 생각하고 나오라고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10번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손실 날 가능성을 생각하고 손실을 내더라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이 아니라 왜 이렇게 진정 좀 하세요, 시청자님. 진정을 하세요. 왜 이렇게 집중을 못 하세요? 진정을 하세요. 2차 전지 쪽이 지금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은 얘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생겨요. 2차 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것 같지 않다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 드리고 있죠. 네. 집중하세요. 제 말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네, 듣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2차 전지 쪽이 아직까지 끝날 것 같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한두 번 정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반등이 나갈 때 탈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반등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내 매수가까지를 원하지만 2차 전지 반등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손실 각오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만약에 손실 각오하고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반응이 세가지고 본전 나와주면 본전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아닐 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잘 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전 올까요? 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본전 아닐 때 만약에 20만 원에서 밀려 내려간다면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본전 안 왔다고 안 팔면 또 물리게 되고 장기로 물리게 되고 장기 고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큰 손해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반등 나가는 걸 보고 매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에코프로라던가 2차 전지 반등 포인트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 나간다면 얘는 20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를 보여주다 보니까 최소 20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이 14만 원짜리를 무너뜨린다고 하더라도 다음 반등 때 나가는 게 맞는데 14만 원짜리를 만약에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은 다음 반등은 20만 원까지가 아닐 겁니다 아마. 다음 반등이 아마 나오게 된다면 한 16만 원 내지 한 17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더 내고 나와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반등이 나가준다면은 손실 최소화시켜서 20만 원에 가깝게 매도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20만 원에서 좀 더 세게 가면 그건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본전 나가면 되는데 세지 않다면 20만 원을 일단은 우리가 최소 보수적인 목표가로 잡아놓고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면은 14만 원 무너지게 된다면은 20만 원 잊어버리시고 바로 17만 원 정도를 이렇게 목표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반등 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체크를 한번 다시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강연에 잘 보셨죠? 오늘과 내일 강연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는데 저는 송도로 갈 겁니다. 송도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송도에서 역시나 이 여러 가지 전망들, 시장 전망들과 투자에 대한 기초들 제가 알려드리려고 갈 거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원주에서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주에서 11시에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원주 시티호텔로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땡땡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효성화학이요. 효성화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8,200원에 40%요. 78,200원에 40%요. 예, 이게 대기업이라고 샀는데 이렇게 줄줄 빠져서 네. 좀 어떻게 그렇군요. 냉정하게 봐주십시오. 네, 저는 항상 냉정하게 봅니다. 네, 단 한 번도 희망을 이렇게 고문을 시키면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좋은 건 좋다고 진짜 이야기 드리는데 예. 안 좋은 건 더 안 좋다고 다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진국이죠, 진국.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시청자님이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작 좀 보셨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게 2023년, 2022년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화학 관련주, 케미컬 관련주 이런 것도 사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 관련주 많이 싸다 빠졌어요. 하더라도 사는 거 아니다. 절대 사는 거 아니다. 특히나 이 효성화학은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SK케미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 상담을 많이 받았을 때 사지 마라. 이런 화학 관련주라든가 케미칼 붙어 있는 이런 기업들 앞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거고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자꾸 떨어질 거고 주가 올라가기 되게 힘들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효성화학도 그런 쪽에 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효성화학이 어떤 제품을 팔아내는가를 보게 되면은 뭐 고순도 테레풀탈산, 뭐 폴리프로필렌 수지, 친환경 신소재 폴리케톤 및 포장 산업 광학용도 나일론 필름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산업의 기초 소재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도 아실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천천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초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땅에서 나나요, 안 나나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원자재라든가 뭐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이 많은가요? 없나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라고 해봤자 뭐 시멘트, 석회 이런 거 있잖아요. 석회. 네. 뭐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광산도 이제 거의 뭐 지금 채굴 잘 안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옛날 석탄 캐고 했던 그 광산들도 이제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광물 자원이라고 할 만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필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들은요, 보통 이제 기름에서 추출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름 납니까? 안 나죠. 한 방울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 기업들의 단점이 뭐냐면 환율이 민감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모든 원자재들을 사와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뭔가를 사올 때 그 해외에서 사오는 그 자원들이 비싸면 비쌀수록 얘들은 손해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를테면은 기름을 1달러로 사왔는데 1달러 살 때 1,000원을 주던 시절과 1달러로 기름을 사왔는데 1달러에 1,400원을 주는 시절은 조금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가 1,000원에 1달러의 기름을 사와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1,100원에 물건을 팔아내기로 계약을 해가지고 난 100원 정도 10% 정도 마진 남겨서 팔아야지 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니 1,400원에 사와서 1,100원에 파는 꼴이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얘들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적자가 이렇게까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게 10%도 안 돼요. 이 회사들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환율이 5% 이상만 올라가더라도 얘는 바로 그냥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환율이 1,100원대에 비교한다면 거의 25%에서 30% 올라가 있으니까 이 적자를 보세요. 얼마가 나고 있는가. 환율 올라간 폭만큼 전부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뭐 2천억씩, 3천억씩 이렇게 막 적자가 나고 있는 게 이어지고 이 환율 지금 쉽게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환율이 쉽게 안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얘들이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좀 힘들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물건도 잘 안 사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조금씩 둔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잡히는 건 좋은데 물가가 잡힌 거 동시에 소비가 둔화되니까 제품이 많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많이 안 팔리니까 또 안 팔리기 때문에 계약도 안 되니까 역시나 돈을 벌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경기 안 좋을 때 이런 종목을 잡아 놓는다는 것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주가가 싸다 해서 사놨지만 그냥 물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육점 가가지고 삼겹살을 싸다고 사오는 거나 뭐 목살이 싸다고 사오는 거나 뭐 한우가 싸서 사오는 거야 뭐 잘한 건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뭐 이렇게 포대자루에다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큰 거를 뭐 짐을 실어 오더니 야 이 정육점 가더니 되게 싸가지고 내가 한 포대기 갖고 왔다 이거 뭐 한 2kg 3kg 뭐 30kg 50kg치 사왔다 아버지 뭐 사오셨습니까? 돼지 발톱을 사왔다 싸길래 사왔다 30kg에 500원밖에 안 하더라 그럼 뭐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거를 기념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맞는데 좋은 걸 싸게 대기업이라고 사야죠. 샀는데. 좋은 걸 싸게 사야지. 이거는 안 좋은 건데 이걸 싸게 사놓고 비중도 40%까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걸 또 엄청나게 사셨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기도 하고 망할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뭐 대기업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한 중견기업 정도는 되고 그래도 망할 기업은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상폐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효성이 대주주다 보니까 사실은 뭐 들고 가는데 문제는 없는데 뭐 본전 찾는 거나 수익 내는 건 조금은 욕심을 많이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뺏길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늪과 같은 종목이 화학, 케미칼 업종이니까 사지 마라고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살짝 자리 잡아주면서 반등이 좀 나가준다면 얘도 방법은 없지만 방법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단기 반등이 이렇게 조금씩 살랑살랑 나와요.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예.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반복하면서 나오는 물결 같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물결이 이렇게 한 6만 5천 원대에서 6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수익을 크게 내기도 힘들고 대응하기가 영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손실을 줄이는 예상치 거네, 못한 어떤 손실. 급등을 좀 노려본다면 장기 투자가 맞는데 시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반등 나갈 때 이게 6만 7천 원에서 7만 원쯤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좀 더 네. 갈지 안 갈지 다시 판단해가지고 그때 진단 다시 받아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없다 생각하세요. 이거 일단. 네네네. 감사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손대지 아유. 마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시트레가요. 세트레가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7,200원에 35%예요. 47,200원에 35%요. 35%. 일단 이게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탄 매매가 되는 건데 이런 데서 잡으면은 수익은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나요. 그리고 네. 빨리 수익 내고 나와버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고 있게 되면은 대응이라든가 처치가 점점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청자님이 일단은 안 팔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고 사실 58,000원까지 올라올 때 그 중간에 어디서라도 팔았으면 수익이 바로 나거나 끝나버리는 매매가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걸 이제 욕심을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뭐 욕심이 당연히 나겠죠. 그러니까 뭐 가져가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져가면은 어쨌든 수익이 났었다라는 개념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이 네. 기업 자체가 뭐 위성 산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주 산업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네. 우주 관련 이런 쪽들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네. 뉴스야 뭐 이런저런 뉴스 때문에 올라갔겠지만 분위기 자체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네. 이건 이제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시청자의 매수가를 깨지 않아야 돼요. 깨지 않고 반등이 나가면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긴 한데요. 네. 만약에 이거 4만 7천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여기서 지수가 꺾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종목이. 그래서 아. 꺾이면 4만 원까지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본전이 네. 밀리게 되면 비중 줄이시거나 과연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전에서 팔려고 하면 억울할 겁니다. 수익이 났었는데 안 팔았던 게요. 그거 한여름밤의 네. 꿈이라 생각하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단기로 올라올 때 감사합니다. 잘 팔아내시길 바라고 이번엔 다음 반등 때는 그냥 깔끔하게 팔아내시길 바라고 아마 반등 나갈 것 같으니까 반등 나올 때 팔아내시고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본전에서 물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유니더 비트 플러스. 유니드 네, BT 플러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400원에 20%. 5,400원에 예, 20%요? 예. 산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뭐 일단 뭐 좋은 기업이라 하긴 그런데 일단 가격을 좀 싸게 사놔서 그리고 산지 얼마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가구 이런 쪽인데 지금 뭐 시청자님 뭐 딱 그 느낌 오지 않나요? 요즘에 건설사라든가 인테리어 뭐 가구 이런 쪽 좀 어떤 것 같아요? 시청자님이 좀 그냥 우리 주식을 모른다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예. 인테리어 가구 이거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전에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는데. 아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주변을 보면은 건설 쪽이라든가 뭐 분양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렇게 아, 집을 사고 막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지. 네. 그래서 적자나고 있는 기업을 왜 사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뭐 딱히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정치 테마로 움직여가지고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해서 살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좋은 기업이 아닌데 모든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로는 죽은 고양이가 갑자기 발작기를 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해서 죽었는데 발작 일으키는 느낌의 이런 모양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반등이 이렇게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크게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팅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한 6,000원에서 6,500원까지밖에 못 갈 거고 그 정도 올라오면 바로 그냥 정리한다 생각해야 되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본전 이하로는 물려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이런 쪽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내려갈 거예요. 5,000원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4,500원도 바닥이 아니라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기적인 관점을 빨리 대응하시고 다음에 투자하실 때 이런 거는 모른다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기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고 본전에서 밀리면 빨리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은 2부에서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전화하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고 전화 아직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2부에서 계속 진행되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강연회를 하러 갈 겁니다. 강연회 오늘 지금 송도로 제가 오후 1시에 강연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출발할 거고요. 많은 분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저희가 송도가 아닌 원주에서 준비가 되어 있죠. 원주에서 저희가 11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부에서 상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